이 문제를 안 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까지 보고 이제 오늘의 진도로 나갈 겁니다. 2021학년도 수료연증 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법률형 문제가 맞아요. 왜냐면은 8번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1번부터 12번에서 13번 정도에 위치한 애들을 우리는 법률 문제라고 부르고 정확한 용어로는 규범이라고 불러요. 규범. 저는 법률 문제라고 부른 지 꽤 됐고. 근데 이제 법전역 공식 해설서를 보면은 언어 추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건 언어 추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퀴즈, 즉 모형 추리에 가깝습니다. 규범 모형 추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모형 추리든 언어 추리든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왜 그거를 구분했냐면 이 문제 병이 받을 형벌은을 풀 때 만약 이거를 언어 추리라 생각하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문제를 모형 추리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자, 일단 표를 잘 보세요. 네, 이렇게 표가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 형법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라는 걸로 형법 제41조에 나와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뭐 탈옥, 그쵸? 포졸 뭐 이런 말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조선이거나 다른 가상의 국가를 상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어쨌건 형벌의 경중이 얘가 제일 경이고 얘가 제일 중이라는 거는 빠르게 인지하시는 게 좋아요. 단계가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자 2부터 7까지가 있는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사안이 이 사례가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를 빨리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갑이 을을 때렸는데 갑이 아니고 문제는 병이 받을 형벌은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갑이 을을 때렸죠? 재물을 빼앗아요. 이게 뭐냐면 강도지. 사람을 폭행 협박해서 재물을 강취하면 강도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지식 없이 때려서 재물을 빼앗았다. 때려서 재물을 빼앗았다. 됐죠? 근데 병이 뭐를 했냐? 병은 갑을 위하여 망을 보아주었다니까 우리 형법으로 말하면 방조? 이런 느낌이죠. 방조. 그렇죠? 종범이라고. 방조인가 방조. 근데 방조 몰라도 돼. 왜냐면 그냥 도왔다죠. 도왔다.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도왔냐? 망을 보아준 거는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갑의 범죄를 도왔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갑은 뭐였냐? 삼천리박 유배인 거야. 갑인 경우는 3등급인데 우린 지금 갑을 따지는 게 아니라 병입니다. 병은 도왔죠? 근데 범죄를 저지른 자보다 한 등급을 감경한다고 했으므로 병은 뭐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실수가 시작됩니다. 왜냐면 3등급을 한다고 하면 4등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건 잘못 진짜 황당하죠. 기껏 내가 풀었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이 2부터 9까지를 볼 때 이게 이제 퀴즈, 즉 모형추리를 풀 때 마음가짐이에요. 2부터 9까지가 뭐냐면 하나하나의 조건이에요. 근데 조건을 어떻게 분류하셔야 되냐면 조건 중에 한 번 써먹고 버린 조건이 있어요. 이런 거. 지금 한 번 쓰고 버립니다. 얘도 한 번 쓰고 버려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한 번이 아니라 2번 쓰고 버리는 게 있거든요. 특히 이거죠. 자, 1, 2, 3등급에서 형을 감경하는 경우. 자, 방금 전에 감경한다고 했는데 이게 1, 3등급, 즉 3등급에서 감경하는 거니까 여기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인 거야. 이 병이 갑에서 감경되는 건데 이 경우가 이 경우라고요. 근데 3, 4등급을 하나의 등급으로 취급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를 하나로 봐야 되는 거지. 하나로 본다는 걸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3등급과 4등급이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부터 6까지의 칸이 있지만 3, 4가 하나다. 헷갈리면 예시를 봐야 되는 거죠. 가령 2에서 2등급을 감경하면 4가 아니라 5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 더 건너뛰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그래서 병은 몇 등급이냐? 병은 하나, 한 등급 감경하지만 양가로 7번이라는 조건 때문에 5등급이 되는 거예요. 4등급이 아니라. 여기부터 꼬이면 이 문제를 맞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7번 조건이 한 번 쓰고 버리는 조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모형 추리를 풀 때의 마음가짐이에요. 즉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이 두 개인 거야. 두 개의 분류예요. 하나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한 번은 2번, 뭐 심한 경우는 3번까지 쓰는 조건. 근데 우리가 마음이 한 번 쓰고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말리는 거예요. 자, 마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아하니 다시 사례로 가볼게요. 얘가 도망쳐 지내던 그쵸? 병이 우리 병인이다 병. 포졸 정의 눈에 띄어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 이 포졸을 때려서 그러니까 체포하려는 포졸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딱 이겁니다. 제가 표시를 다시 해볼게요. 정말 핵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체포하려는 포졸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이거죠. 자 그러면 뭐예요? 4등급이나 가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바로 이 9번 조건을 쓰게 됩니다. 자 이미 한번 감경 조건을 썼고요. 이번에는 가중 조건을 써야 돼. 즉 감경과 가중이 이미 2개 이상이 돼버렸죠. 자 그럴 때라면 3, 4, 5, 6으로 적용하자니까 요 순서대로 적용하라는 내용이에요. 3, 4, 5, 6. 자 됐죠. 아 3, 4, 5, 6 순서대로 적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사례를 보면 그 다음에서야 자수하고 그 다음에서야 탈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자수를 먼저 했어요.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탈옥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6을 먼저 보고 5를 그 다음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재밌게도 5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6을 보는 식으로 이 가중 감경 조건 5, 6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3, 4, 5, 6 순서대로 써야 되니까 적용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자, 뭘 하면 되냐? 일단 가중을 4등급을 한다. 그 다음에 탈옥부터 해야 돼요. 가중을 3등급을 한다. 웃기죠? 그 다음에 감경을 3등급을 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안 쓴 조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를 주목해야 되냐면 이 조건은 아직 안 썼는데 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모형 추리를 푸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라면 뭐 꼭 안 써도 됩니다. 물론 출연증은 거의 다 쓰지만 근데 모형 추리는 열의 9은 예외가 없어요. 모든 조건을 다 쓰게 만드는 게 모형 추리고 그러니까 언어 추리와 달리 이 문제를 언어 추리라고 공식 해설서가 말하는 거를 고지것대로 믿으면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려면 모형 추리라는 모드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형 추리를 갖고 있을 때 첫 번째는 조건을 한 번 쓰고 버린 조건과 2번 이상 쓴 조건이 있다. 또 하나는 안 쓰는 조건이 거의 없다. 사실상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이 가중 4등급이라는 것은 현재 5등급에서 올라가야죠. 근데 상한이 뭐였냐면 2등급이 상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2등급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중 3등급인데 더 올라갈 꼭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쯤에서는 사형까지 이미 와버린 거야.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시 감경 3등급을 해야 돼. 이때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1에서 3개 떨어지니까 4등급이구나가 아니라 자 뭡니까? 바로 이 조건. 또다시 1등급에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현재 1등급이니까. 그쵸? 즉 1, 2, 3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네모칸을 하나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이제 이해하셨죠?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3등급이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 정답은 노역 3년 6개월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4번이 되는 문제죠. 자, 이 문제를 미리 풀어보시고 설명을 듣는 분은 맞았거나 틀렸거나 제 얘기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또 혹 이 문제를 풀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설명을 듣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일부러 매우 천천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이런 설명을 왜 드렸냐면 이 문제에만 해당되는 설명이 아니라 이 문제가 아닌 다른 모형 추리에도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 법률 문제지만 규범이지만 모형 추리가 보통 한 문제씩 나오니까 그 문제를 풀 때에는 법률 문제를 푼다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모형 추리를 푼다는 마음가짐으로 주어진 조건들을 잘 꼼꼼하게 따져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 드렸던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감할게요. 사실은 두 문제 다 너무 어렵죠. 얘도 어렵고 그 앞에 호가 문제도 어려운 문제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들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시험에 뭐 소질이 없거나 잘못된 게 절대 아니라 그냥 어려운 문제고요. 이 문제 처음 봤을 때 맞는 사람보다 틀린 사람이 더 많은 문제고 호가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이런 문제까지도 풀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여기서 막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